4페이지 할 차례죠. 2013년 1월 25일 금요일이고요. 밤 늦은 시각입니다. 내일은 이제 토요일로 강남 스터디를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강남 스터디에 많이 참석을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첫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강남 스터디는 내일 하루 동안 조사론을 쫙 한번 훑고 지나갈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셔라 라고 카톡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재가 없으시다면 조사론 동영상을 보실 때, 조사론 게시판에 있는 동영상을 보실 때 가로치고 산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뒤에 있는 뭐 나무 얘네들도 교재 없이 보셔도 무방해요.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니죠. 한 강 한 강당 대략 약 20분 아래가 수모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많은 시간을 잡아먹지 않으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할 거는 뭐죠? 입히죠. 그래서 조금씩 자세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땐 요만큼 빙산의 일각을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뻗어나가는 그 아랫놈들을 보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아랫놈들을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디쯤 보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지표를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조사론에서 문조자 표시분할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강의를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그거를 위에 적어놓고 내가 어디를 푸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추후에 문제를 실제로 풀 때도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문조자 표시분할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 문조자 표시분할의 타당성과 신뢰성과의 관계를 중에서 내적 타당성 혹은 외적 타당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면 시험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4페이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끊기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요. 일단 넘어가도록 해서 잠깐 이상한 짓을 좀 했네요. 확인해보느라 4페이지 왼쪽 최상단을 보시면요, 자료 수집 방법이라 그래서 검은색 글씨로 이제 뭐 우편조사니 전화조사니 대인면접조사니 ARS 인터넷 조사 혹은 뭐 FGI는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거 막 이제 적어주는 사람들도 많죠. 가르칠 때 굳이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하나하나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제가 해놨잖아요. 이렇게 장점은 뭐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빨간 글씨, 단점은 뭐? 파란 글씨였죠? 왜? 장점은 플러스 요인이고 단점은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요, 저기 이제 주황색, 어떻게 보면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줄 하나씩 커놨어요. 그죠?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우편조사의 장점 중에 적절한 지시, 10점 척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흔히들 이제 객관식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왜 표시를 했는고 하니, 객관식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 이것은 약간 더 이해가 필요하고 외워야 할 부분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우편조사의 장점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아신다 그랬죠? 최소 비용이 들고요. 광범위하죠. 왜? 우편물로 보내는 거니까 여러 지역, 많은 지역을 우편값 150원 아닙니까? 그걸로 이제 쫙쫙쫙 보내요. 그럼 광범위한 지역이 다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익명성 같은 경우를 보장을 해줄 수 있겠죠. 우편조사는 왜? 왔으면 우편물 바꾸서 이것만 표시해서 싹 우체통에 넣어주면 돌아오니까. 그럼 단점은 뭐겠어요? 회수율이 낮겠죠. 왔네? 쓰레기통. 왔네? 쓰레기통 이러지. 왔네? 우체통. 안 하죠, 사람들이. 뭐 그런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지시, 10점 첩도는 사람들이 흔히 듣고 우편조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아셔야 한다. 시험에도 나오니까. 그리고 단점엔 순서의 편기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순서의 편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 남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 해드리겠지만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순서의 편기는 질문이 1, 2, 3이 있어요. 자, 레터가 날라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남자니까 여자입니까? 나이는 몇입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요 1번과 2번 질문을 바꿨을 때 2번과 3번의 질문을 바꿨을 때 답변들이 많이 달라진다 이거죠. 물론 성별이라던가 뭐 이제 나이라던가 이런 스페시픽한 정보는 안 바뀌겠죠. 하지만 뭐 누구를 좋아합니까? 연예인 누구 좋아합니까? 이런 거는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의 편기가 발생을 한다. 이 순서를 바꿈에 따라서 바이어스, 편기가 발생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런 예가 되고요. 뭐 대표성이란 것도 뭐 딱 들었을 때 대표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줄을 쳐놓은 거고요. 추후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저번 시간에 이제 대표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들을 다 정리했어요. 뭐 장점, 단점 다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왜? 들으면 아니까. 전화조사의 장점 뭡니까? 전화 띠리링 해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러면 안 가니까. 직접적으로 안 가니까.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이 되겠죠. 그죠? 뭐 ARS 아시죠? 띡 전화하면 지금 뭐 이러면서 예쁜 여자 상담원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기계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러면 바로 끊어버리죠. 뭐 조사를 이러면 바로 끊어버리고. 그죠? 응답률이 낮고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기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다 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은 이제 FGI. 요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FGI 자체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뭔지 꼭 아셔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거 있죠. 우편, 전화, 대인, ARS, 인터넷, FGI. 이거 모두야. 모두 다 보면 이제 서베이 조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향이 조금 들어가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서베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GI는 조금 그러네요. 어쨌거나 그 위에 있는 것들 다 서베이예요. 서베이란 뭐냐? 자, 여러분들 도식화해야 된다 그랬죠? 머릿속에. 서베이는 무슨 조사였지? 탐기인 중에 기술조사였네. 기술조사 중에 종단과 횡단이 있는데 어느 조사에 속하죠? 자, 횡단조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시계열로다가 쫙쫙쫙쫙쫙 계속하면 종단조사가 된다 이거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고 산을 먼저 강의를 하고 나무를 먼저 그 이후에 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이런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FGI는 어디에 뭐에 뭐다 라고 했을 때 알아먹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런 걸 싹 다 지우고요. 지금 보시면 한번 이제 이걸 다 읽고서 이걸 들으시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대인 면접조사와 심층 면접법의 차이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물을 마시네요. 자, 대인 면접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럼 차이는 뭡니까? 저도 처음에 많이 고민을 했고요. 나름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하지만 뭐 별 다른 건 없고요.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의 차이예요. 실제로는 조사를 했을 때 이거나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자, 대인 면접법은 face to face. 이거는 이제 depth, 인덱스인지 뎁스인지 어쨌거나 뭐 심층으로 뎁스 인터뷰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영어 학명 자체가 달라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함되는 데가 어디냐? 자, 이것은 서베이. 서베이 또 어디 거였죠? 횡단조사네. 어디였지? 이것은 뭐 기술조사네.
그죠? 기술조사라는 건 어디에 이제서 구분을 해주는 거지? 조사 설계네? 여기 싹 와야 된다는 거죠? 심층면접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뿌리. 이제 뿌리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거. 이런 게 하나 필요해요. 자, 심층면접법. 심층면접법은요, 약간 더 차이가 있어요. 얘는요, 일단 질문지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정형화된 질문지와 비정형화된 질문지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당연히 대의면접법은 요게 좀 더 가능하겠죠. 비정형화돼서 뭐 더 추가 질문도 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서베이니까 질문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뎁스인 서베이는 뭡니까? 심층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면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자, 보시면 심층면접법은 응답자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고 응답자의 폭넓은 조사를 할 수 있다. 고로 탐색조사에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얘는 탐색이에요, 탐색. 물론 100% 탐색이 아니라 탐색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보세요. 기술이잖아요. 좀 다르죠? 카테고리가. 하지만 다른 카테고리라고 해도 똑같이 사람을 조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기술이나 탐색이나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다만 목적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뿐이죠. 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조사의 목적이 탐색이고 조사의 목적이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죠. 자, 4페이지는요. 서베이만 나타낸 게 아닙니다.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주셔야 할 모든 조사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 뭐 전화조사, 대인면접조사 뭐 다 듣는 순간 뭔지 알겠죠? 느낌이 오죠? 아,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물도 마시고 뭐 웨이브도 했다가 기침도 했다가 무슨 날인가 봐요. 그 다음에 또 구분을 하실 게 있습니다. 집단조사법. 자, GS라고 하죠. 그룹 서베이. 그럼 뭐가 떠올라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떠올라요. 왜? 집단조사니까 이것도 표적 집단조사고 이 그룹 서베이는 말 그대로 집단조사니까 F가 빠진 건데 서베이가 들어가는 거고 인터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터뷰랑 서베이랑 차이를 아시겠죠? 얘 뭐예요? 서베이. 서베이잖아요. 계속 하던 거 여기에 막 지워놨던 거. 얘 뭐예요? F장이 탐색조사에 적합하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집단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들었을 때. 물론 집단조사법이 교재에 나오지 않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배포조사법 아래 나와 있는 거. 배포조사법은 뭐예요? 주는 거죠. 배포하는 거예요. 우편물을 배포를 해요. 그 우편조사랑 차이가 뭐예요? 더 들어와요. 얘는. 그죠? 한번 볼까요? 배포조사. 우편조사. 한번 싸워볼까요? 벌시스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문제에서. 얘는 회수율이 낮죠. 얘는 회수율이 높아요. 왜? 아파트에 이렇게 있으면 막 와요. 우편물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와요. 아파트 사는 사람이 얘는 우체통에 직접 넣어줘야 돼. 귀찮아서 안 가요. 귀찮아. 돈 나와가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얘는 또 다른 사람이 거들어 와요.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여기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이건 배포조사로서 언제 거들어 올 겁니다. 혹은 거들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형을 물어보고. 그런 게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직은 뭐라 그랬죠? 나무라 그랬죠? 그래서 이파리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맛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 우편조사에 대한 단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응답률이 낮고 회수율이 낮다 이런 거는.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사은품을 준다든가 이것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활동으로 혹은 저희 뭐 연구에 이바지하는 활동으로 막 쓰고 아니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보내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라던가 이런 이제 혹하는 말로 꼬시는 거죠. 그러면 응답률이 높아지겠죠. 이것은 바로 우편조사의 단점을 커버하는 방법,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쓰입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어간 것은 이제 이파리까지 들어간 거고요. 사실 그럴 필요 없죠. 지금 나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배포조사법도 뭐 얼추 얘기가 된 거고요. 장단점은 뭐 당연히 배포 우편이랑 비슷하니까 문맹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뭐 출구조사 아시죠? 수표하고 나왔어. 나오고 있는데 누구 뽑으셨어요? 출구조사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델파이 조사. 자, 델파이는 익명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조사다.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델파이 조사가 뭔지.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파리를 할 때 하나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별표 쳤죠? 참고. 위 자료 수집 방법은 양적 척도와 질적 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양, 질 아래 써있죠. 하늘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양, 거부율, 완성률, 재방문 횟수, 시간당 면접 횟수, 회신된 설문지. 질, 완성된 질문의 충실성, 뭐 면접 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평가 이래가지고 보세요. 이러한 전체적인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조사를 했으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이 많은지, 질이 충실한지, 주일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냐? 양적 척도에서는 거부율 혹은 완성률 뭐 이런 것들로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4페이지가 다 끝났네요. 5페이지로 넘어가야겠고요. 지금 좀 중간 온 것 같아요. 그죠? 조사론이 10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지금 이제 5페이지가 들어가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느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여기부터 설명할 게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페이지까지는 좀 쉽게 넘어왔어요. 왜? 딱 듣는 순간 뭔지 아니까. 전화조사 장점, 단점, 특징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딱 오니까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조금 설명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왜? 여기서는요 이제 문조작 자료 수집 방법 세 번째 거 꼭 외우셔야 돼요. 문조작 표시분 날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관찰이라던가 실험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신뢰성, 타당성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거 쭉쭉쭉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마치 나무를 공부하지만 나무가 아니라 이파리를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